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역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한 20여 전쯤에 역사를 다루는 저널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정부에게 바란 역사 정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발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새로운 집권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발하는 자리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했어요.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떤 문제들을 냈을까? 그래서 제가 점검해 보니까 아쉽게도 역사라든가 윤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치인들은 특히나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모든 인간들을 다 망치거든요. 그리고 늘 배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죠. 역사만큼 그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장구한 시간의 합, 모든 공간의 합, 이게 바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낳게 한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상들, 선조들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경험과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무엇보다도 삶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 생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정치인과 더불어서 사업가들, 지식인들, 특히 예술가들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범한 일반 백성들, 이를테면 노동자들도 우리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만 역사 이론에 관한 책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역사는 진보하는가?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죠. 그리고 역사활동과 사관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역사학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학은 이래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역사는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즉 변환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 에포크라고 그러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런데 역사는 인간만 있지는 않아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천시, 지리, 인하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역사거든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진폭이 큰 문명사적 변환기라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이후에는 가장 최대의 전환기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어요. 90년도 이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세계 질서가 새로운 양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격전의 장, 배틀필드가 바로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 세계이고요. 우리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고 혼란인 것은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저는 한국이 절대로 좋은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학의 존재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역사학이 역할이 있습니다. 역사학이 있어야 될 가치가 있고요. 당연히 연구 방법론을 고고해야 됩니다.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이론들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우리 역사관은 단적으로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도죠. 저는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요. 한국 역사학계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역사를 제공하는 것은 역사학계거든요. 한국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적 인식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역사학자거든요. 따라서 역사학계가 변신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역사 및 역사 연구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문화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해요. 즉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원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계통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인식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역사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나하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연구의 소재라든가 주제가 주로 정치 문제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부족, 경제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요. 이것은 곤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학제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너무나 일반사 중심으로 왔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역사학은 버려야죠. 역사 이론 사상도 충분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 밖에 제가 협조학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 예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소양을 갖춰야지만 역사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역사란 장관 소열 속에서 바라봐야지 미래를 지향하거든요.
늘 단기간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간적으로도 넓게 보질 못하고 있어요. 왜 꼭 한반도에 국한돼서 봅니까?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있고 유라시아가 있는 겁니다.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연구가 또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반도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국사를 비롯해서 북방유목사, 일본사, 남방사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본 소양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비로소 올바른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너무나 일국사적 시각에 집중되어 있어요. 조선사 아니죠. 또 고대에는 고구려사, 백제사, 신라사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민족이란 큰 틀 속에서 보는 관점도 필요하고요. 동아시아란 큰 지역에서 보는 관점도 필요하고 문명사적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만 문명지대입니까? 북방 유목지대도 문명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도 하나의 문명지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방 문명권이죠. 저는 그런 이론을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니까 유라시아 세계의 서쪽을 가고 특히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가니까 거기에 흑해가 있고 그 윗부분이 지금 배틀필드, 전장인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여기 우리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와 언어적으로,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성 있는 집단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았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린 이런 시각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 주제와 소재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 지식인계가 문제가 되겠지만 시기라든가 학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중과 분산이 심각해요. 현재 정부는 대통령이 경상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가야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전 정부는 백제사에 집중했었고요. 그리고 북한은 고구려사에 집중했었고 동북공정 이후에 남한에서도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학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과거 정부도 현 정부도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각각 존재의 이유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조선시대의 4대 부족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성향이 학문 연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근현대사가 그런데요. 과거에는 주로 고대사에 한정됐습니다. 친일사학인이 아니냐.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견해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사에 주사파가 등장하면서 이런 경향이 심화됐습니다.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너무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표방되고 있어요. 교과서를 제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 일반 국사 교과서예요. 고려시대까지는 전 교과서 서술량의 9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은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는 거의 못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있을 때 실시된 것인데요. 학교 교육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에서 뺐던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서도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서울대를 가려는 학생들 빼놓고는 굳이 한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소위 제역사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발언과 활동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국 충정은 이해한다고. 그리고 강단 역사학계가 실수한 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또 그들을 자극시키는 긍정적 활동도 있었다고. 그런 한편에서는 비전문성이 너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감성적이다 보니까 명분을 중요시 여겨요. 이 부분까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비하기 심하고요. 왜곡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권력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치 권력과 결탁한다든가 또는 시민 권력과 결탁한다든가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특별한 힘을 부여받아서 서서히 권력 집단으로 변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이죠. 이제는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거론하는데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역사교육의 의미라든가 가치 중요성을 한국 사회 전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역사학은 그리고 한국사는 거의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방향으로 공부되게끔 되었던 것이죠. 이거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역사계 학자, 교사, 그리고 일반에 있는 역사 담당하는 선생님들,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부끄러워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교육의 행위 주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사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이고 국민들입니다. 연구자들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역사학자나 특정한 학계 흐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거나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학자나 교사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것은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학문에 마찬가지인데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운 인간인데요.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미닝, 의미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달달 외는 암기식 역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윤중 임명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암기주의 역사 교육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 식민당국이 강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역사계가 수용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 한국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왜 조선이 망했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독립을 취하겠는가를 방법론을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역사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반성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역사계 자체의 문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주로 근현대사에 편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 서술은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비교적 비판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라든가 교사들의 정책 성향이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들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 나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학생들을 특정한 형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84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린 학생들의 머리에 특별한 것을 주입시켜서 특정한 방향으로 또는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교육자라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역사 교과서 및 참고서를 보고요, 그리고 외부 교육들을 보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비교적 외부 사람들과 많이 만났고요, 공무원 교육도 참 많이 다녔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은 외부 사람들의 질문도 받고 때로는 제가 흘낏 눈으로 살펴볼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죠. 긍정적인 역할이 많이 있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약과 과장과 그리고 특정한 의도, 이것은 곤란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좋은 역사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역사소설, 중국의 삼국지 같은 역사소설, 아니면 영화 또는 연예인들의 오락 프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을 차치하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역사학자가 쓴 역사에 관한 책을 보는 것이 옳은 태도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 더더욱 알아야 되겠죠. 과거 대통령은 그렇다 칩니다. 신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기본적 사실을 모른다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호의 어원과 의미를 모르는 대통령,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했는지 모르는 대통령, 민족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대답할 수 없는 대통령, 외교부 장관, 이거 얼마나 망신살스럽습니까? 우리나라의 사업가들, 이미 삼성, LG 등등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예술가들, 특히 한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역사에 관해서, 우리 문화에 관해서, 우리 예술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생활전선에서 늘 허덕이는 사람들, 농민들, 노동자들, 이들은 역사를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정책을 취해서라도 이들이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역사 강의를 설정한다든가,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쉽게 쓴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면은 그렇다면 한국 사람 전체가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로서 구체적이고 난해한 사실을 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즉 우리 인간은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르고 밝은 사회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죠. 백성들이 역사를 알아야지 정말 능력 있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을 뽑는 겁니다. 지금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